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1월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이 출근 2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올해 합격한 38살의 늦깎이 공무원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괴산군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직장 상사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충북 괴산군청 신규 공무원인 38살 A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유족들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으로 볼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욕먹고 있고 맨날 서서 욕먹고 네가 뭐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하고 앉아있냐 하면서 이거 진짜 가지는 수모는 다. 유족들은 상사가 A씨에게 단기간에 수천 장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주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비속어 등을 섞어 질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질책 자체가 뭐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거 자체가 상대방 엄청 무시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일을 못하니 초과 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와 일 못한다라고도 질책해 A씨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을 찾고 맨날 지금 검색하는 걸 보면 나중에 한 달쯤 지나면 거의 자살 검색이 계속 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주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깝죠. A씨의 이런 절박한 정황을 눈치챈 건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발령 이후 친구들에게 협력업체 직원 옆에서도 욕을 심하게 먹었다. 수치스럽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해당 직장 상사는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준 사실이 없고 다른 부하 직원과 동등하게 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초과 근무는 개인 재량이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주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고 괴산군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괴산군청은 A씨에 대한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갑질 등 부조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한 통역사가 불법 도박, 절도 의혹을 받으면서 곤경에 빠진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도박과 관련한 어떠한 일에도 관련이 없고 전 통역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불법 도박 연루설을 일축했는데요. 오타니는 경찰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 의혹 이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타니가 통역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최초 보도가 나오는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MLB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타니는 도박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직접 도박을 하거나 돈을 걸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송금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まず初めに、僕自身は、何かにかけたりとか、誰かに代わって、そのスポーツイベントにかけたりとか、それをまた頼んだり、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し、僕の口座からブックメーカーに対して、誰かに送金を依頼したことももちろん全く、ありません。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거짓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고 미즈하라는 오타니가 도박 빚을 갚아준 거라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結論から言うと、彼が僕の、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ね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오타니에 따르면 도박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최초로 안 건 서울 시리즈 첫날 경기가 끝난 뒤였는데 미즈하라는 구단 미팅에서 영어만을 사용해 이를 알렸습니다. 팀 미팅 종료 후 호텔에서 가진 면담에서 미즈하라는 오타니 명의로 도박업자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7년간 동행한 측근의 배신에 오타니는 비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正直ショックといううまく言葉では表せないような、感覚でこの1週間ぐらいはずっと過ごしてきたので、今はそれをうまく言葉にするのは、難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질의응답은 없이 준비해온 입장만을 밝힌 오타니는 경찰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시즌 개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3년 전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이 곧 상장된다며 피해자 수백 명을 속인 뒤 돈을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를 판매해서 피해자들로부터 175억 원을 챙겼는데요. 실제 주요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하거나 가짜 상장 청구 심사 승인서를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범죄 집단의 총책 A씨입니다. 22년 6월경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어 총 419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하였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45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기업 상장 전문 컨설팅 업체인 척 문자를 보내며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활동가 자본이 전혀 없는 회사였지만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등 사실과 다른 기사형 온라인 광고를 게재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상장일이 다가오자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노출을 피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548명, 피해액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와 사설 금고업체 등에 숨겨둔 명품 시계와 현금 등 50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200만 원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유통공룡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에 걸친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시장 확산과 중국 이커머스의 파상 공세 속 구조 조정에 나선 건데요. 소비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쏠리고 또 중국 업체들의 초저가 파상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옛 명성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 전사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이마트. 지난해 469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하위 매출 점포 정리에 인원 감축까지 허리띠를 더 졸라맵니다. 희망퇴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선식품 강화한다거나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의무 휴업과 새벽 배송 금지 등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결과로 풀이되는데 자체 물류센터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춘 쿠팡이 지난해 6,100억 원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됩니다. 뒤늦게 뛰어든 온라인 시장에서도 전통 유통 강자들은 줄줄이 고전 중입니다. 스타컴은 지난해 1,0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받고 롯데온도 85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산은 중국 업체들의 파상 공세입니다. 3년간 1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산품 시장에 이어 국내 신선식품 시장으로 빠르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면에선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면서도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비가격 경쟁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리가 제공할 수 없는 빠른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잘 방어해내느냐가. 국내 유통업계 고용 칼바람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은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은 선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닥쳤던 개와 유사한 상황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범들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 귀에는 큰 붕대까지 고문 흔적이 역력한데요. 실제 이들을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와 망치로 잔혹하게 고문하는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얻는 동시에 반러시아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잔혹행위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나온 첫 번째 테러범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테러범은 오른쪽 귀에 큰 붕대를 붙였고 퉁퉁 부은 눈에는 멍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왼쪽 얼굴이 크게 부어오르거나 눈에 멍이 든 상태로 고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이들을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와 망치로 잔혹하게 고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확산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은 러시아 군사당국과 밀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국이 일부러 이를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망명한 러시아 야권 언론인은 러시아 당국이 고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일부러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푸틴 정권의 고문 행위를 비판해온 러시아 인권단체는 푸틴 대통령과 당국에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at story probably is going to be more and more Ukrainian connected, I'm sure. And this, I mean, obviously those suspects we saw them already, they were tortured. The confessions are probably going to have the Ukrainian, at least some bit of Ukrainian.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확인된 피의자들은 모두 집단 테러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1996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테러를 계기로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사형제 제도입에 관한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